그래서 우리 별에서 기억나는 것들 어떤 애들 있었지? 주계열성 이런 게 있었고, 뭐 거성, 백색의성, 초고성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주계열성 계속 영원히 주계열성인 건 아니고, 거성도 처음부터 거성인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별의 진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별이 변화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별의 탄생부터 전 주계열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주계열성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계열성의 직전 단계를 전 주계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 탄생, 별은 어떤 곳에서 만들어지냐? 암흑성운과 같은 곳. 요 표시. 암흑성운 기억합시다. 암흑성운의 특징. 암흑성운은 일단 어두운 곳이니까 온도가 낮아야 돼요. 온도가 낮아야 된다.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온도가 우리 별에서는 별 내부 중심으로 가면 온도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온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 온도가 낮고 그래서 밀도가 큰 성운이다.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곳,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성운에서 별이 잘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운의 중력 수축, 이때 성운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더 몰리게 돼요. 그래서 밀도가 더 큰 지점이 만들어지고, 밀도가 더 큰 지점을 중심으로 뭐가 시작된다? 중력 수축, 이렇게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 중력 수축하여 온도랑 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운은 먼지 구름 같은 거야. 그래서 수소랑 헬륨이 이렇게 잔뜩 이렇게 퍼져 있는 먼지 구름이 점점 이렇게 수축해서 모여 들어가면서 별 비스무리하게 모여 들어가는 거를 우리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별은 계속 중력 수축하게 되고요. 이때 원시별을 둘러싸고 있었던 가스와 먼지가 날아가면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이게 돼. 약간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거든. 그래서 이 단계를 전 주계열 단계라고 합니다. 주계열 들어가기 직전에 전 주계열성 단계가 이제 온도가 높아지다가 표면 온도가 뭐 2000, 3000 이 정도 켈빈 되게 되면 빨간색 빛을 낼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상태를 전 주계열 단계라고 한다. 그다음에 영년 주계열. 영년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영년이야, 숫자. 그러니까 태어난 지 영년. 우리 신생아. 그래서 주계열성 치고 신생아인 거야. 그래서 주계열성에 딱 처음 도달했을 때를 영년 주계열이라고 해요. 주계열 도달 직후. 주계열 단계에서 처음 진입했을 때 영년. 그래서 별로서 나이를 세기 시작하는 영년, 영세, 신생아 주계열성을 우리 영년 주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중요한 온도가 뭐였죠? 중심부 온도가 얼마? 1000만 켈빈이었고, 우리 통합과학 때 이거 들어봤지? 이거 무슨 조건이었어? 1000만 켈빈 뭐지? 핵융합 써있지 사실. 수소 핵융합 요건이 1000만 켈빈이야 항상.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우리 그 상태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별은 주계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시별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원시별의 에너지원, 중력이죠, 중력. 그래서 원시별에 작용하는 힘, 원시별은 뭐 하는 중이냐면, 원시별은 커지는 중이야, 수축하는 중이야? 원시별이 어떻게 해야 별이 된다 했어? 이 가스 구름이 쭉 압축돼야 별이 된다 했죠. 그쵸? 원시별은 뭐 하는 중이야? 수축하는 중이에요. 그치? 옆에 그림을 한번 보면, 중력은 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쵸? 파란색. 이 빨간색은 기체의 압력차에 의한 힘. 그러니까 여기에 기체들이 잔뜩 모이다 보니까 이 중앙 쪽이 고기압 쪽일 거고, 바깥쪽이 저기압 쪽일 거야. 압력이 여기가 높고 바깥쪽이 낮아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바깥으로 이제 터져나가는 힘이 있어요.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클까? 중력이 여기서 더 큽니다. 그리고 중력이 만약에 중력이 작으면 바깥으로 이렇게 폭발해 나가게 되는 거고, 중력이랑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비기면 크기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고요. 중력이 이기면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 단계, 전 주계열 단계에서는, 원시별에서는 작아지고 있죠. 수축하는 중이죠. 그래서 이때 누가 더 크다? 중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야. 중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뭐 하면서? 수축하면서 우리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었던 애가 여기 있었던 애가 어떻게 요 아래로 내려오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 감소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 위치 에너지가 뭐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 운동 에너지 입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그게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 요게 뭐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이에요. 통합학 때 들어봤지? 그래서 얘가 작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내부의 온도를 높입니다. 작아지면서 압축하면 높은 곳에 있었던 애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압축되면서 어떻게 된다?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까지? 1000만 켈빈에 닿으면 이제 원시별 상태에서는 수소액융합을 아직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까지? 1000만 켈빈까지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면 거기서 수소액융합이 시작되고 우리 그 단계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들은 이렇게 빠르게 후루룩 수축하는 거고 질량이 작으면 중력이 약할 거잖아. 천천히 수축하겠죠. 그래서 이 단계가 어떻게 된다? 느리다. 질량이 큰 애들은 빠르죠. 질량이 큰 애들은 중력이 크니까 빠르고 질량이 작은 애들은 중력이 작으니까 느리게 천천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원시별은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빠르게 수축해서 빠르게 도달하고 빠르게 끝나. 그래서 옆에 써놓자.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된다?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어떨까? 수명이 짧다. 그래서 수명이 짧으면 진화 속도도 빨라요. 여러분 동물들 보면 우리 뭐 인간은 대충 뭐 많으면 100년까지 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뭐 20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뭐 애기 뭐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한 30살 정도 넘어가면 뭐 결혼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동물들 생각해 보면 100년만큼 살지 않기 때문에 가령 어떤 동물들은 1년도 안 살잖아. 그런 애들은 굉장히 태어나자마자 빠르게 성체가 되고 빠르게 애기 낳고 빠르게 죽어요. 그죠? 수명이 짧으니까 빠르게 진화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질량이 큰 애들은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진화 속도도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 경로. 그래서 이 M하고 이 동그라미 나와 있는 거 M스타, 뭐 M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의 질량이 일단 기준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별이 태양이니까.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별은 어떻게 되냐면 태양은 요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5천만 년 정도 걸쳐서 주계열성이 되었어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절반 정도 되는 애들은 주계열성 될 때까지 한 1억 5천만 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태양 질량의 5배가 되는 애들은 태양은 5천만 년 동안 원시별이었는데 태양 질량 5배가 되면 100만 년, 그 다음에 9배가 되면 20만 년, 15배가 되면 6만 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원시별 단계를 졸업을 한다. 그리고 질량이 큰 애들은 어떻게 된다? 질량,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짧게 걸린다. 진화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되냐? 질량이 큰 애들은 전반적으로 원시별이, 자 우리 HR도죠? 광도 커 안 커? 광도가 기본적으로 컸었어요. 그치? 세로축에서 높은 데서 시작하죠. 질량이 큰 애들은 광도가 기본적으로 크고 우리 주계열성 어디 위치한다고? 여기 HR도의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주계열성 중에서 어떻게 되냐? 왼쪽으로 쭉 달려서 표면 온도가 아주 높은 가령 O형 이런 애들의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큰 원시별은 광도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표면 온도가 쭈르륵 높아지면서 주계열성이 됩니다. 자, 이때 물어볼게. 반지름 커져 작아져? 자, 광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치자. 그럼 반지름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광도가 안 줄어들어. 근데 표면은 높아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원시별은 수축하는 중이겠죠. 수축하면서 반지름은 줄어드는데 표면 온도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광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주계열성이 됩니다. 원시별, 질량이 컸던 원시별들은 어떻게 된다고? 광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안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광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표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근데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하거나 작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아래로 훅 꺼진다. 광도가 어떻게 돼요? 광도가 줄어듭니다. 광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때 광도가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반지름이 크게 감소해요. 표면 온도가 많이 높아졌네? 표면 온도가 조금 높아지긴 했어. 근데 많이는 안 높아졌죠? 그다음 태양보다 질량 작은 애 보면 표면 온도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어떻게 된다? 반지름은 후루룩 줄어들면서 광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애들은 원치별이 주계열성이 될 때 오히려 광도가 줄어드는데 질량이 큰 애들은 거의 광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숫자. 여기 이 숫자가 뭐예요? 몇만 년 있는 게 원시별이 주계열성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질량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짧아집니다. 빠르게 진화한다. 기억합시다. 다음 왼쪽에 질량이 태양의 0.08배 너무 작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1000만 켈빈에 되지 못하고 갈색 외성이라고 해요. 핵융합이 시작되지 못하고 그냥 갈색 외성이 되면서 식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어쨌든 질량에 따라 그 별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주계열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주계열성 포인트가 뭐예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이게 주계열성의 메인 조건이에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바깥 부분은 온도가 1000만 켈빈보다 낮기 때문에 바깥 부분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을 하고 있고요. 이 포인트, 크기가 일정하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크기가 일정하려면요, 중력이랑 어차피 나오는데 뒤에, 자, 우리 아까 뭐가 있냐면 중력이 있고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있었잖아요. 기체 압력 뭐 이렇게 할게. 자, 중력은 어느 방향이야? 작아지는 방향. 기체 압력은 커지는 방향이었지, 그치? 그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서로 비기는 거예요. 중력과 기체 압력이 서로 비겨서 크기가 일정합니다. 오케이,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주계열성의 특징으로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특징이야. 우리 태양 볼 때 어제 본 태양의 크기랑 오늘 본 태양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태양이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작아지거나 하지 않는데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크기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측되는 별의 약 80-90%가 주계열성으로 별은 일생을 주계열 단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 보면 신생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 그치? 길 지나가다 보면. 그쵸? 신생아는 뭐 태어난 지 뭐 1년도 안 된 친구들이잖아. 근데 인생을 100년 정도라 치면 여러분이 신생아였던 시간은 뭐 대충 1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0년 사는 동안 신생아였던 기간은 1%도 안 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관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성인이거나 뭐 청소년이거나 나이가 든 사람들이지 신생아를 관측하는 게 적다. 근데 얘는 별의 수명 자체의 한 80-90%가 주계열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랜덤하게 별을 관측하면 80-90%는 뭘까? 주계열성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별은 일생을 주계열 단계에서 가장 오래 보낸다. 이게 제일 안정적인 단계여서 주계열성으로 제일 오래 살고 주계열 단계가 끝나면 거성 단계가 시작되는데 그건 굉장히 금방 끝납니다. 그다음 주계열성의 특징, 제일 중요한 거가 뭐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질량이야. 질량이 제일 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량인데 질량과 강도,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뭐 당연한 거긴 하죠.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쵸?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 거고 무거우니까 압력도 클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에너지 생성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간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광도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수명, 그래서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우리 광도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별이 빛을 내는 방법은 수소핵융합이라는 걸 하는 것인데 수소의 질량을 조금 깎아먹으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라서 질량이 큰 애들은 광도가 크다 보니까 에너지를 빨리 소모해. 그래서 수명이 짧게 된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 연료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은 주계열 단계에서 약 100억 년 정도 얘기하고요. 태양은 약 50억 년 좀 안 됐다고 보니까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는 주계열성으로 계속 탈 예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질량이고 옆에다 질량 강도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광도 기호가 L이었죠? L 어떻게 계산했어?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네 제곱 그거잖아. 그치?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대충 M의 세제곱
m의 4제곱. 뭐 제곱도 있긴 하는데 대충 세제곱 4제곱.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어쨌든 광도는 반드시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곱도 있긴 한데 그냥 대충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질량이 커지면 광도는 무조건 커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뭐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 생성을 하는데, 자, 수소 핵융합 뭡니까?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조건이 뭐냐? 1000만 켈빈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양성자랑 달라붙으려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잖아요. 양전하잖아요. 양전하랑 충분히 가까워지려면은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강한 빠른 속력으로 달라붙었을 때 겨우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데 달라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굉장히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별의 내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양성자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극복하고 결합할 수 있다. 그다음 질량의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과 에너지가 이제 가치가 같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E는 mc 제곱 나와있죠. 우리 들어본 적 있죠? E는 mc 제곱. 이때 질량의 변화는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질량이 얼마만큼 줄어드는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반대로 핵반응 때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 늘어난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하는 거라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언급하는 애들은 질량이 감소하는 핵반응이고, 이 수소핵융합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약 0.7%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줄어든 질량을 뭐라고 하냐면 질량 결손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질량 결손. 줄어드는 질량이 약 0.7%만큼 사라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때 0.7%면 뭐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이 태양에 수소가 겁나 많기 때문에 그 0.7% 사라진 게 이제 에너지로 방출되는 양도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러하다. 그래서 태양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밑에 태양의 수명을 계산합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 대충 결손 비율이 0.7%인데 수소 핵융합 반응에 참여할 애들을 약 10% 정도라고 본다면 이제 대충 약 100억 년 정도 탈 거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50억 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약 50억 년 정도는 현재랑 비슷한 광도로 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예. 좋아요. 이 정도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여기가 중요해. 자, 중요하다. 별표 그려져 있죠. 중요하다. 그래서 양성자 반응, PP 반응. 그 양성자가 프로톤, P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부 온도에 따라 우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일어납니다. 둘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P 반응이 일어날 때도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고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는 중에도 PP 반응은 일어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일어나.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데 우세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PP 반응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보면 자, PP 반응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중심부 온도가 약 1800만 켈빈 이하에서 우세하다. 중심부 온도 1800만 켈빈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기준선인데, 태양은 약 1500만 켈빈이 중심부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이랑 비슷한 친구들, 태양만큼 질량이 뭐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PP 반응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때 얘는 이제 수소 원자핵이 워낙은 4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 반응 구조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 일단 6개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 6개가 참여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때 수소 원자핵 2개가 바깥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CNO 순환 반응은 뭐냐면 탄소랑 질소랑 산소가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냐? 이때 촉매 역할로 참여해요. 촉매. 우리 화학에서 촉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반응에 참여하는 건 아닌데 이 반응을 도와주는 게 촉매거든. 그래서 약간 효소 같은 느낌. 그래서 얘가 CNO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똑같은 원자핵이 탄소가 됐다가 질소가 됐다가 산소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소 원자핵 양성자가 톡톡톡톡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헬륨 원자핵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이렇게 순환하는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순환하고 그러는 동안 수소 원자핵이 4개가 들어와서 몇 개로 나간다? 헬륨 원자핵 1개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수소 원자핵 몇 개가 필요했어? PP 반응 6개. 근데 오른쪽에 CNO 순환 반응은 수소 원자핵 몇 개 필요해요? 4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려면 얘는 PP 반응은 수소 원자핵을 6개를 꼭 집어넣어줘야 1개가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CNO는 수소 원자핵을 4개를 집어넣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은 이 CNO 순환 반응인데 온도가 낮을 때는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1800만 켈빈 이상인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 그러려면 대충 태양 질량의 약 1.5배 정도가 돼야 돼요.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큰 애들은 이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다 보시면 되겠고 밑에 중심부 온도에 따른 상대적인 에너지 생성량 나와 있습니다. 자 기준이 어디냐? 이 1800만 켈빈이에요. 우리 태양은 대충 1500만 정도 되고요. 이 우리 파란색이 PP야. 자 PP 반응을 보면 자 봐봐 이 질량이 중심부 온도가 높아질 때 PP 반응은 낮은 온도에서도 여기는 사실 500만 켈빈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 거의 안 되고 얘는 낮은 온도에서 시작이 가능합니다. PP 반응은 낮은 온도에서도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지금 태양 온도에서 지금처럼 PP 반응을 하고 이때 태양은 그럼 CNO 순환 반응이 없나요? 있어요. 태양에서도 CNO 순환 반응이 일어는 납니다. 근데 CNO 순환 반응은 높은 온도에서 시작해서 가파르게 이 효율이 상승하고요. 에너지 생성량이 상승하고 PP 반응은 낮은 온도부터 가능하지만 효율이 가파르지 않다. 효율이 되게 천천히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교차하냐? 1800만 켈빈에서 이렇게 교차하게 된다. 1800만 켈빈부터는 누가 더 우세? CNO 순환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P 반응이 안 일어나냐? 그건 아닌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볼게. 자 우리 태양이 있어요. 태양의 PP 반응 에너지 생성량이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2배인 별에 PP 반응의 에너지 생성량은 더 적을까 더 많을까? 질량 2배 정도 되면 이 정도 될 거거든? 그럼 PP 반응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성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P 반응으로 에너지 생성하는 생성량은 늘어나는 거야. 기본적으로 온도에 대한 무슨 함수야? 봐봐, 온도에 대한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예요. 기울기가 완만할 뿐 온도가 높아지면 생성량은 무조건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1800만 켈빈을 넘어가면 CNO가 우세하기 때문에 PP 반응의 비율은 줄어들지만 점점점 더 생성량은 늘어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CNO는 1800만 켈빈 이상에서 우세하다. 그래서 중심부 온도 증가에 따른 에너지 생성량의 증가폭이 커서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더 많이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PP 반응은 밑에 1800만 켈빈 이하인 데에서 우세하다. 우세라는 것은 둘 다 일어는 나지만 우세.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PP다. 1800만 켈빈 이하에서 1800만 켈빈 이상에서도 둘 다 일어는 나지만 더 우세한 것은 CNO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 그래프 자체를 그림으로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 왼쪽에 에너지 전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에 요거는 이제 아래 거 하고 하자. 쏘리.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우리 아까 주계열성은 크기가 어떻게 된다 했죠?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유지돼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주계열성은 크기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중력과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무엇을 이룬다?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로 작용해야 돼요. 중력과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뭘 이룬다?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크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계열성은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왜 그러냐? 중력과 그다음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정력학 평형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로 작용해서 이제 알짜 힘이 0 뭐 이러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량에 따른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밑에 질량에 따라 에너지가 생성되고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게 밑에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질량의 태양적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별에서는 질량이 제일 중요한데 자, 이 화살표, 이 동그라미, 이 회전하는 거 이게 뭐예요? 대류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그다음 복사는 이렇게 반대로 나와 있는 거. 여기 아니다. 여기. 얘는 이 빛으로 빠져나가는 복사인데 왼쪽에 설명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달 방식 우리 전도 대류 복사 들어봤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자, 전도는 뭐예요? 입자 간이 직접적인 충돌. 옆에 있는 입자들이 충돌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 가령 고체 이런 애들이 입자들끼리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대류와 복사인데요. 이때 대류는 물질이 직접 이동할 수 있을 때. 근데 언제 일어나냐? 온도차가 클 때 대류가 직접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위아래로 막 안 섞이잖아요. 근데 물을 아랫부분에서 뜨겁게 가열하면 어떻게 돼? 이게 보글보글 끓으면서 어떻게 돼? 위아래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 국 같은 거, 뭐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이렇게 순환되는 거 뭔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불 아래 붙이고 있으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건 또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의 차이가 클 때 아래를 가열해가지고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졌을 때 이렇게 대류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대류는 온도의 차이가 커야 밀도 차이가 크게 되고 우세하게 잘 일어나게 되고요. 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빛으로 에너지를 쏴 보내는 건데 이때 대류는 우리 온도차가 클 때 우세했잖아요. 복사는 온도차가 작을 때 우세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은 자 이게 서로 그냥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은 자 중간에 복사입니다. 중간에 복사층이 있고 바깥쪽으로 대류층이 있습니다. 대류층 바깥에 대류층 안에가 복사층이고요. 질량이 태양의 약 1.5배 이상인 별에는 중심에 뭐가 있다? 대류핵이라는 게 있어요. 대류핵. 태양에서는 대류가 어디서 하냐면 바깥 부분에서 대류를 해요. 근데 이 질량의 태양의 1.5배 정도 되는 애들은 이 중심 센터에서 대류를 하고 바깥 부분이 오히려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안이랑 바깥이 서로 뒤바뀐 구조인데 자 우리 기억해야 될 단어는 대류핵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약 1.5배 이상 무거운 애들은 어떻다? 중심에서 대류, 핵에서 대류핵이 있고 핵을 벗어나게 되면 복사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 정도 이거나 태양보다 질량 작은 애는 어떻게 된다? 중심에서 복사층이 있고 바깥층에 대류층이 있게 된다. 대류핵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때 질량이 태양의 약 1.5배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포인트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온도차가 커지니까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 핵 안에서 온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얘는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핵에서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냥 복사가 일어나고 바깥층이 차갑기 때문에 대류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심부터 핵, 복사층, 대류층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들은 중심부터 대류핵, 복사층이다. 좀 더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피를 생각해봐. 핵의 부피는 클까? 핵의 부피는 작아요. 핵의 부피는 굉장히 작거든. 자, 그래서 봐봐. 자, 대류보다 복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퍼센트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의 퍼센트랑 복사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의 퍼센트를 보면 둘 중에 누가 많냐면 복사층이 더 많은 것은 질량이 큰 애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중심부 핵에서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핵의 부피가 작기 때문에 질량이 태양 정도가 되는 애들은 대류로 전달되는 게 복사보다 많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핵의 부피가 작잖아요. 그치? 그래서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들은
대류핵이기 때문에 대류로 전달하는 공간이 부피가 복사를 전달하는 공간의 부피보다 작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볼 수 있다.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좀 쉬었다가 9시 3분에 마저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좀 쉬자.